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배치 전환, 요청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도 저희가 배치 전환이나, 전직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좀 기본적인 상황은 종전 방송,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배치 전환의 좀 특수한 상황,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또 대기업에서 또는 중견기업 이상 회사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좀 배치 전환의 좀 특수한 경우를 한 가지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 해는 정리해고에 있어서 배치 전환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배치 전환에 좀 대기업이나 중견급 기업급에서 좀 많이 발생한 일인데, 물론 작은 회사에서도 팀 단위로 업무하는 데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팀 단위로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좀 규모가 있다 보면은 마치 하나의 팀이 하나의 회사처럼 좀 굴러가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에서 간혹 이런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자, 너가 여기서 일을 하기 싫으면은 다른 데 갈 곳을 네가 알아봐라. 요즘 황당하죠. 배치 전환이라는 거는 같은 조직 회사 내에서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또는 업무 장소를 변경하는 일인데, 사무직 중에서는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뭐 그 조직에서 적어도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곳으로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전환을 가게끔 요청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배치 전환을. 그런데 배치 전환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노동자가 알아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를 받아줄 만한 팀을 네가 알아봐서 거기서 일을 해봐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인사팀에 이제 어떤 고충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인사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거 알아봐도 될까요? 직접 알아보고 컨택하고 면접을 보러 다른 부서로 면접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적절히 옮길 부서가 있으면은 모를까, 정말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과연 회사가 정말로 원해서 그러는가, 이걸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부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너가 노동자인 너가 직접 가서 다 알아보고 갈 데를 찾아봐라 이렇게 찾고 다닌 다음에 실제로 그 다른 부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사팀에서나 이런 데서는 딱 이런 말이다. 너 받아주는 부서가 없대. 네가 알아서 좀 해봐야지. 그 상태로 대기 발령 상태로 두기도 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날 이른바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좀 뜬금없는 부서로 보낸다든가 뭐 대기 발령 상태로 둔다든가 직외제 상태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황당한 거죠. 본인은 적절한 업무를 배정받아서 내가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경을 원했는데 뭐 갑자기 엉뚱한 뭐 해보지도 않은 뭐 사무직의 팀 사람을 뭐 사무 행정 업무를 보시는 사람을 영업직으로 발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의 좌천성, 거의 한직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신 이 사정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될 갈 부서를 가게 된 경우 내가 여기 대해서 법적인 구제를 고하면 딱 이런 말이 나와요. 너 스스로가 업무상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여기저기로 문의해보고 다닌 거 아니냐. 배치 전환을 스스로 문의하고 자문해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딱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유독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배치 전환은 본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서 발령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업무가 없다, 너가 가서 일할 업무가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이지 여러분들이 찾아 나설 일이 본래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외회적으로 정말 갈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기도 합니다. 예. 이래서 차라리 정말 갈 수 있는 부서나 그런 곳이 없다면 스스로 움직이시지 마세요. 회사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자, 나를 이동시켜 둘라, 적절한 배정을 해달라, 요구를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도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른 조직 가서, 다른 팀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회사 내에서 사실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설명드릴 거, 정리해고, 이른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가 도달하기 전에, 여기가 정리해고라면 정리해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 폐입니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있고, 해고 회피의 노력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정한 해고 기준도 마련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해고 회피 노력 때문에 배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이런 파트입니다. 예. 자, 정리해고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서를 통폐합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구조의 통폐합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용자의 전폭적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정리해고에서 인원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고죠, 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어요. 예. 인원 삭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이때의 배치 전환에 있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직이 통폐화되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시설관리부서라 해봐요. 시설관리부가 통째로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설관리부서를 고집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 부서는 없다니까요, 이미.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물론 노동조합이 있고 하면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가 이제 다른 부서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하고 좀 다르죠. 다른 부서를 왜 스스로가 찾느냐, 이거하고 이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극단적으로 좀 다른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서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얼마큼 했냐를 좀 보여줘야 돼요. 예. 이거 사용자의 의무긴 한데,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을 보여줬는데 사용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이게 정리해고도 부당해고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갈 만한 자리를 미리 서칭을 하시고, 그 서칭한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적합한 자리인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전혀 할지 모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조직 구조를 알고 업무 프로세스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신입사원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보다도 나를 이 자리에 쓴다면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적극적으로 자리 찾으시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하고, 약간의 교육만 통해서도 나는 이 부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차근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서로 전환을 해달라. 예. 그리고 면접도 요청을 직접 하시고, 이 모든 사정들은 기록에 남게끔 메일이나 뭐 각종 인트라넷, 뭐 회사 사내망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라 해서 해고를 하거나 또는 별다른 노력 없이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결여합니다. 요건을 결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제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고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라면 약 작업을 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 정리해고는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때문에 뭐 권고사직을 하거나 뭐 직접 나가달라고 사직서를 쓰게 하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건데, 이런 행위 없이 바로 인원 삭감을 했다
해고를 했다. 이건 부당 해고가 될 확률이 높죠. 또 이처럼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도 있다. 배치 전환에 그런 것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회가 되면 정리해고도 좀 깊이 경영상의 이유 또 다뤄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노무사 TV에서 배치 전환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렸어요. 뭐 둘 다 약간 대기업이나 중견급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왜 자리를 찾아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리를 찾아봐서 사용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